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장대소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게 된 메밀국수집 CEO로 변신한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대세 김영명입니다. 예. 네. 박장대소 콘서트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님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느낌으로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구로 지역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네. 근데 그곳에 이제 전통시장이 3개가 있어요. 거기에 청년몰을 자그맣게 만들어 봤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몰 중에 아직까지 하고 있는 그 숫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장 조사의 기초적인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네네. 이렇게 생각해서요. 내년부터는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상권 분석을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상권 분석을 좀 더 정확하고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게 하는 그 예산을 지금 현재 국회에서 상당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저희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주실 간식여왕의 우리 송혜령 대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원 영동시장에서 간식여왕 대표를 맡고 있는 송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전 막걸리집 박유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경 젓갈집 운영하고 있는 신동찬입니다. 네. 김유진 제작소의 김유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출연료 많이 받고 왔으니까 오늘 탈탈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출 오늘 50% 올리는 법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핸드메이드 수공예 장터 아이디어스 운영하고 있고 오늘 그 저희 작가님으로 소속되신 분들도 네.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크 주제, 첫 번째 창업 스토리, 우리 송혜령 대표님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어릴 때부터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뭐 해외 시장이나 이런 데를 이제 여행하면서 보다가 유니크한 아이템들을 좀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창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허리 디스크가 왔었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항상 오잖아요. 네. 그때를 이제 기회로 삼아 가지고 이때 창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간식 여왕을 이제 수원 영동시장에 런칭을 하게 됐어요. 다음은 우리 박유덕 대표님은 어떻게 막걸리를 사업 아이템으로 하게 되셨나요?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진학 자체를 양조학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계속 그 양조학 관련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한 3년 전에는 이제 조그맣게 아마 국내에서 제일 작은 소규모 양조장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방송 효과로 좀 운이 좋게 이렇게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동찬 대표님 본인의 창업 스토리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그 국토부의 산하에 있는 교통연구원에서 재직하고 있던 도중에 네. 어머니께서 이제 사업을 계속 꾸리고 혼자서 일을 하셨는데 몸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언젠가는 제가 물려는 받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갑자기 딱 다가오니까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었고 근데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긴다는 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도 뭐 열심히 공부도 해보긴 했지만 저희 가업을 이어받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젓갈이 레드오션인데 이쪽에 저도 생각을 해봐서 틈새 시장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것도 판단을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전통시장에서의 시작이라는 주제인데, 장관님, 우리가 이제 이 중기부에서 전통시장의 청년 상인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왜 전통시장이었을까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이유는 전통시장이 단순하게 물건만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다. 그곳에 가면 서로 간에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고 또 서로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이런 장소로 이것을 좀 탈바꿈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통시장을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전통시장을 처음에 이제 지원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 합심해서 방향을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었습니다. 각자 다 주인이 다르니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고요. 거기에 이제 청년 상인모를 지원을 해드려 봤는데, 그래서 뭔가 기초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청년 상인들도 정말 명장이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내년부터 청년 상인 사관학교를 운영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 대본에 따르면 우리 청년 상인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네. 먼저 박유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네, 저는 사실 그 전통시장에서 창업한다라는 것은 그 좀 기존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에 비해서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 크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이제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저기 신동찬 대표님 어떠세요? 저희는 가업 승계를 하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바로 창업하시는 분들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더 많죠. 저희는 기존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영업을 해오셨던 분이니까 기존 단골 고객들은 그러니까 잡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그거를 이제 더 발전시키는 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자식이 내가 이거 아빠 가업을 이어받겠다 3대째 네.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저는 한다고 하면 줄 겁니다. 한다고 하면은 와. 우리 박영선 장관님께서는 이런 사업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변치 않는 룰이 바로 축적의 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축적된 어떤 그 경험, 네. 이 경험은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고 또 네.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가업 승계를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이 있냐면요, 임차료, 인테리어, 홍보비, 이제 이런 어떤 그 현물로 지급하는데 이것이 약 4천만 원 가량의 지원이 있고요. 네. 그 동안에는 가업 승계뿐만 아니라 청년이 이제 뭔가 상인으로서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뭐 장사를 하겠다, 아니면 네. 청년몰이다, 이런 경우에는 창업을 할 때 이것 역시 시설 개선료라든가 임차료라든가 또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해서 최대 4천만 원 정도 네.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창업 후에도 또 신제품을 개발한다든가 뭐 디자인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든가 네. 이런 것이 필요하면 추가로 1,000만 원을 1년에 200명까지 네. 200명까지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네. 이 지원받고 있는 이 청년몰들이 또 폐업하는 율이 좀 높다고 네. 나와서 마음이 아픈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뭐 오늘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2015년에서 17년 청년 상인 1,038명 중에 네. 63% 652명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그 폐업률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 것이 청년 상인 사관학교. 네. 여기서 일단 한번 내가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제품이 이게 과연 시장적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의견에 대해서 세 번째 주제로 우리 김유진 대표님께서는 네. 한 방송사의 PD셨었는데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벌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게 큰 오산이었구나를 느끼는데 한 2년 반 걸리더라고요. 오늘 와서 음식을 쫙 이렇게 제품들을 깔아주셨는데 정말 속상한 건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어디든 안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고객은 의심해요, 의심. 근데 의심을 안심으로 바꿔줄 만한 장치들이 없다는 거죠. 네. 8주 동안 무려 40%에서 400%까지 올리는 데는 의심을 안심으로 바꿔주는 작업만 했습니다. 의심을 안심으로.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다음은 김동완 대표님은 또 본인은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본인은 또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철학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스타트업 나와서 창업할 때 또 마침 제가 같이 살던 그 사촌 동생이 도예과를 졸업했거든요. 도자기를 4년 동안 전공했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드는데 팔 수 있는 채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한 그런 뭐 도예과가 됐건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전공자들을 위해서
뭐 온라인 판매 채널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어스를 창업했고 한 5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굉장히 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핸드메이드 작가님들이 13,000명 정도 등록돼 있고 올해 한 1,000억 이상 그 작가님들에게 정산해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제일 이제 10억 이상 매출 내신 분은 그 수제청 만드는 작가님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 좀 비교를 좀 몇 개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저보고 신문 기자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얘기, 왜 PD 하다 그만두셨어요? 네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를 연달아서 3권을 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간단해요. 네. 제가 쓰고 싶은 얘기를 안 쓰면 돼요. 근데 지금 다 그렇게 물건들을 팔아요. 책뿐만 아니고. 네. 내가 팔고 싶은 걸 팔아요. 네.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네. 경쟁이 너무 심하고 업소가 너무 많고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굳이 여러분 걸 일주일에 2번씩 기약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돈이 벌고 싶으면 72시간에 한 번씩은 나라는 브랜드를 내 고객들에게 노출시켜 줘야 돼요. 알림이에요, 알림. 전 세계 대기업들이 1년 365일 24시간 광고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온라인에 SNS도 장악하시고 또 지인들에게 또 전투적으로 좀 이렇게 영상물도 좀 전달해드리고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신동찬 대표님은 젓갈로 지금 이제 어머님이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어떤 전략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가장 그냥 기초적인 그냥 소분 판매거든요. 이제 식구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오셔서 그것보다 적은 거 없냐고 계속 먼저 몇 년 전부터 그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겨난 게 한 250g, 300g인데 네. 이게 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젓갈 반찬이.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잊어먹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 끼에 이렇게 딱 먹을 수 있는 젓갈로 소분해서? 만약에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어떨까? 네. 편의점을 가서 보니까 김치나 이런 것들이 한 50g 기준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젓갈을 50g 기준으로 잡아봐서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제품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한 상황이고 해서. 근데 아이디어 진짜 좋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제 이 SNS 홍보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는데 우리 송혜령 대표님 이 본인은 이 SNS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본인의 전략은 네. 좀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요. 사실 SNS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SNS에서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올려준 그런 스토리들 있잖아요. 네네. 저희 간식을 먹고 네.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올려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저희가 올리는 것보다는 고객들은 다른 고객이 올린 것들을 더 신뢰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예. 이제 다 가려낸다 그러죠. 예, 네.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이 올린 것들을 더 네. 신뢰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다시 올리고, 예, 그런 분들한테 또 뭐 이벤트를 한다던가 뭐 선물을 준다던가 이런 네.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런 뭐 침체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상공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신 이유가, 전국에서 모이신 이유가 이 빙하기에 살아남자자는 네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SNS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왜 차별화를 해야 되는지 얘기하면 잘 모르세요. 그래야 팔리지 않을까요? 뭐 이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대답하는데 왜 차별화를 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제품과 가격 비교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네. 거예요. 나는 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도대체 뭘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는 기준이 가격이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보통 라면도 다 3,500원, 국밥 8,000원 다 이렇게 상식적 가격들로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큰 부들을 잘 못 챙기는 것 같아서 기왕이면 좀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기왕이면 좀 목숨 걸 만한 일이 하나쯤 있으면 오늘 자리에 오신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00명의 응원군을 만드십시오. 내가 내 성공을 끊임없이 바라줄 수 있는 100명만 챙기시면 네네. 무슨 사업이든 하실 수 있어요. SNS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실 게 있다면요. 굉장히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일들이 분명히 많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은 네. 분명히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관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온라인의 특징 그리고 공유 경제의 특징은 잘 되는 곳만 잘 되는 거 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런 쏠림 현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또 정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이 삽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이제 그 캠페인 중에 하나가 같이 삽시다입니다. 네. 가치는 밸류, 좋은 가치, 또 투게더, 함께 투게더. 살아간다는 네. 이 중의적인 의미의 같이 삽시다인데요. 네. 올 연말에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의 신촌 연세로, 그 연세로 450m 길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크리스마스 마켓, 우리 소상공인과 청년 상인들을 위한 같이 삽시다의 마켓을 저희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거리를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최고의 크리스마스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요. 이 새가빛,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크리스마스 마켓 같이 삽시다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내년에는 더욱더 힘나는 청년 상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박장대소 토크 콘서트 마칠 시간인데 화이팅! 크게 한번 외치면서 오늘 박영선 장관님과 함께하는 박장대소 토크 콘서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상인을 응원합니다. 다 같이 화이팅!